메롱 상태 메롱 생명이 안 오는 거예요. 생명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알고 있는 건 3명이고 못 오는 게 한 명은 지금 오고 있고 박희건은 연락이 없네? 그럼 거의 3명만 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함수 되었어요. 함수의 앞부분은 그닥 어렵지 않잖아. 함수 뭐 기본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함수 우리가 함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네. 초등학교 한 1학년 되면 2학년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그림 만났을 거예요. 장학이 생긴 그게 함수죠. 여기 정확히 5가 돼 있고 여기 3이 들어갔더니 8에서 나온다. 이런 모양의 함수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됐든 뭐 어떤 뭐 문자가 됐든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식이나 문장이나 그런 데 들어갔을 때 다른 결과가 되게끔 나오는 거 그런 형태들을 그냥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이제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인과관계를 말로 말하는 게 명제였다면 그걸 식으로 쓰게 만들어주는 게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가지고 인과관계 했잖아. 원인과 결과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여서 이런 형태들을 함수라고 하는데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좀 이제 세분화 시킨 거지. 뭐냐면 x라는 집합이 있었어. 그놈들의 원소가 있을 것이고 y라는 집합이 있었어. 그놈들의 원소가 있었을 거야. x에 들어있던 원소가 어떤 식이나 말에 의해서 y에 들어있는 원소로 변하는 거지. 그거를 함수라고 할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x라는 애가 x의 원소였고 y라는 애가 y의 원소였을 때 y라는 놈이 x가 들어가 있는 식이나 문장의 결과가 될 때를 얘기하는 거지.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것들을 그림으로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 1, 2, 3이 있었고 여기 y라는 집합에 a, b, c가 있었는데 x라는 놈에 의해서 이제 변한 거지. 바뀐 거야. 그래갖고 1이라 여기 있는 애, 요 1이라는 애가 f에 의해서 b로 변하는 거. 이 변하는 거를 대응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대응 관계를 얘기하는 게 함수인 거지. 대응이라는 건 어떤 값이 어떤 다른 걸로 바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정확하게 하나로 되는 거. 그러니까 막 이놈이 되기도 하고 저놈이 되기도 하면 그건 대응이 아니야. 분명히 한 가지만 딱 됐을 때를 대응이라고 하는 거지. 2를 집어넣었던 요놈은 C가 되고 3을 집어넣었던 요놈이 B가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요놈들을 여기 있는 식처럼 생각을 했을 때 F라는 놈한테 2를 집어넣었더니 B가 됐다고 말할 것이고 2를 집어넣었더니 C가 됐다고 말할 것이고 3을 집어넣었더니 B가 됐다. 이런 식으로 1이 B에 대응했다. 2가 C에 대응했다. 3이 B에 대응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말하지. 그래갖고 이제 좀 더 이제 이름을 얘기해보면 정의역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는 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있는 숫자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 함수를 정의하는 영역이다 라는 의미에서 여기 들어있는 전체를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고 여기 들어있는 전체를 전체 그냥 뭐 공통적인 전체 영역이라는 의미에서 공역이라고 부르고 알잖아요? 이것들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 맞은 놈들을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지. 뭐 그래갖고 침 맞은 놈들이 치욕스러워서 치역이라고 했잖아. 안 까먹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분명히 대응 관계를 얘기하는 거여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함수인 거야. 함수. 그래서
이건 지금 함수의 표현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표현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함수가 아닐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분명히 함수를 정의해 줄 수 있는 게 정의역이기 때문에 정의역만 가지고 생각을 해. 이게 함수다 아니다를 말할 때 정의역만 가지고 생각을 해서 여기 들어있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놈들이 전부 대응할 때 그때를 함수라고 하고 좀 더 우리말로 해보면 전부 한 발씩만 쏴야 돼. 두 발 쏘는 건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건 함수가 아닌 거야. 함수가 아닌 거고 쏘지 못해도 함수가 아닌 거야. 무조건 한 발씩 쐈을 때, 한 발씩만 쐈을 때 그때 함수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함수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지. 그래놓고 이제 지금은 또 이렇게 분명히 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했지만 나중에는 또 안 쏘는 경우와 두 놈에 대응하는 경우가 보일 때가 있거든. 그런 것들은 이제 문과들은 배우지 않을 거고 이과들만 뭐 음함순위 뭐 일단 이상한 소리 하면서 배우게 돼.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적어도 우리의 뭐 정식 교과 과정 수투까지는 함수라고 하면 정의역에 들어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한 발씩 쐈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다는 건 정의역에 원소 3개 있지. 공역도 원소 3개 있지. 개수를 셀 수 있을 거야. 끊어져 있을 때지. 뭐 자연수의 집합, 정수의 집합, 유리수의 집합 이런 식으로 말하면 유리수는 솔직히 끊어져 있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셀 수 있는 집합일 때 그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1대1 대응 하나씩 대응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말하는 연속 구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1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는 간격이 X쪽의 간격이 2칸밖에 안 되고 Y쪽의 간격이 100칸이 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무한대 개의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대응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무한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대응된다고 보는 거지. 이거는 뭐 증명이 힘든 거지, 솔직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끊어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들로 봤을 때는 전부 다 한 발씩 쌓는지 관찰하면 돼. 그러면 함수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연속 구간으로 나와 있다면 그때는 이제 이런 그림보다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래프가 나와서 예를 들어 뭐 이런 형태의 함수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있다거나 이런 그래프나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직선이야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면 이걸 보고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어쨌든 정의역을 관찰하는 거야. 정의역은 x값이잖아. x값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x값이 대응했는지 보려면 만나고 여기에서의 y값을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y값이 어디 있나 위아래로 움직여보면 여기 있잖아. 여기. 하나에 대응한 거지. 마찬가지 여기 있는 x값도 하나에 대응을 했어. 여기 있는 x값도 하나의 y값을 갖는다는 거지. 얘의 경우도 여기 있는 애 하나의 y값에 대응을 했고 여기 있는 애도 분명히 하나의 y값이 된 거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도 같은 값으로 대응한 거지. 얘도 하나의 값으로 대응한 거야. 마찬가지 요놈도 하나의 값이 됐고 요놈도 하나의 값이 된 거야. 무슨 소리가 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프를 보고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x값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x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세로줄을 그어본다고. 세로줄 이렇게 세로줄을 그어봐가지고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면 함수야. 얘도 마찬가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함수야. 얘도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함수야. 하지만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중첩돼서 만나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되는 거지. 여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게 원이 있잖아. 원 같은 경우도 세로줄을 그어보면 안 만나는 데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나는 데도 있잖아. 그래서 함수가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세로줄을 그어봐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를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것들을 쓸 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식을 쓸 건데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y는 뭐 x 더하기 1, y는 x 3제곱 더하기 1. 이놈을 fx라고 할 거고 이놈을 gx라고 할 건데 얘네 둘은 같은 함수가 절대 아니지. 그렇지?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아예 모양 자체가 다르잖아.
같은 함수로 할 수 없어. 그런데 분명히 이 함수를 정의하는 건 정의역이라며. 그런 말이 없다면 얘네들은 같은 함수가 아니야. 하지만 정의역을 정해주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과 0과 1 요 세 개만 정의역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집어넣어보면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0 나오지. 결과가 같아. F에다 0을 집어넣어도 G에다가 0을 집어넣어도 똑같이 1 나오는 거고 F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G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똑같이 2 나오잖아. 이렇게 정의역에 들어있는 값들을 집어넣었더니 각각 같아져 버리면 이 정의역에서는 이 둘은 같은 함수인 거야. 정의역이 이렇게 됐다는 건 이게 그래프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점만 3개 찍히는 거지. 점만 3개 찍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 뭐 있지? 띠로리 좀 쉬었다 해요. 올림포스는 개념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개념자도 좀 개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일은 풀 일이 없음요. 다음 주부터 똑같이. 자, 그리고 이제는 서로 같은 함수까지 얘기하는 거 같고, 이제 뭐 함수가 이랬는데 이제 함수는 원래 엄청 많은데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한 규칙을 가는 함수 3개만 딱 보여준 거예요. 3개만.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거든. 근데 이제 3개를 보여준 게 첫 번째 이제 종류라고 생각을 한다면 1대1 함수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항등함수라는 게 있고, 세 번째로 상수함수라는 게 있죠. 기억을 잘 들어봐. 1대1 함수, 이제 이것들은 함수니까 저기서는 함수냐 아니냐를 물었기 때문에 x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함수라고 했으니까 함수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니까 x는 볼 필요 없는 거야. x는 이제 그걸 다 만족하고 있는 거지. 이제 y 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맞은 놈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지. 맞은 놈들 입장에서 봤더니 1대1 함수라는 건 맞은 놈들이 한 발씩만 맞은 거야. 맞은 놈들이. 항등 함수는 쏜 놈이 그대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1이 쐈다면 결과로 1 되는 거. 2가 쐈다면 결과로 2가 되는 거. 3이 쐈다면 결과로 3이 나오는 거. A가 쐈다면 결과로 A가 되는 거. 그러니까 A는 A에 대응하고 B는 B에 대응하고 1은 1에 대응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지. 상수함수는 쏜 놈들이 전부 한 놈한테만 쏜 거야. 한 놈한테만. 그러니까 얘를 이제 저런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한다면 요 놈은 여기랑 이렇게 쏠 건데 여기 1, 2, 3이 있었다고 치고 여기 A, B, C, D가 있었다고 치면 이렇게 맞은 놈들이 한 발씩만 맞은 경우를 1대1 함수라고 부를 거고, 지금처럼 남는 건 있어도 돼. 남는 게 있어도 되는 게 1대1 함수. 근데 만약에 남는 게 없다면 이제 이거를 1대1 대응 함수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이렇게 남는 게 없다면. 어쨌든 맞은 놈들이 전부 다 한 발씩만 맞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항등 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돼갖고 여기 1, 2, 3이 있었으면 맞은 쪽에도 1, 2, 3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하겠지만 보통은 그냥 x에서 x로 가는 함수로 쓸 때가 많겠지. 그래서 1은 1 돼버리는 거고 2는 2 돼버리는 거고 3은 3 돼버리는 거. 상수함수 x쪽에 겁나 많이 있었는데 10까지 f라는 놈에 의해서 여기 뭐 a부터 z까지 있었는데 전부 a한테만 쏜 거야. 한 놈한테만 쏜 거. 이런 경우를 상수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정의역이나 공역의 개수를 셀 수 있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고, 그래프로 얘기한다면 1대1 함수, 대표적인 1대1 함수가 요거야.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 대표적인 게 이거라는 거야. 대표적인 거. 다른 걸로도 만들어낼 수 있겠지. 가로줄 그었던, 나중에 얘기하고 다 알고 있겠지만 가로줄 그었더니 전부 한 점에서 만나는. 그 다음에 항등함수. y는 x라는 놈밖에 없겠지? 그지? 얘도 그렇다면 얘도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에 포함되는 거지. 얘도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뭐 이런 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는 그냥 이렇게 오른쪽에 올라가는 함수 아니면 내려가는 함수. 이놈은 y는 x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가는 놈. 얘는 그냥 이렇게 평행선인 거지. 여기가 A. 이런 놈들 말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1대1 함수니 항등함수니 상수함수니 하는 것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1대1 함수나 1대1 대응 함수는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거든. 1대1 함수나 1대1 대응 함수는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놈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x1이라는 정의역에 x1이라는 놈과 x2라는 놈이 있었는데 둘이 달라. 그러면 그 결과로 fx1과 fx2가 그 결과로 나올 텐데 들어간 놈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 이것도 1대1 함수 내지는 1대1 대응 함수를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말까지 있어. 그러면 분명히 한 발씩 맞을 건데 남는 게 없다는 소리지. 남는 게. 여기에 만약에 D가 있다면 공역은 A, B, C, D고 치역은 A, B, C잖아. 지금은 다르지. 근데 같다면 이게 없다는 거니까 이 말까지 들어가면 1대1 대응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수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나온 김에 얘기해본다면 이게 나온 김에 비슷한 형태로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x1과 x2를 비교해봤더니 얘가 더 커. 그런데 그 결과를 봤더니 fx1과
fx2가 결과가 나올 텐데 크기가 똑같이 작은 놈 들어가면 작은 결과, 큰 놈 들어가면 큰 결과가 나왔다면 이거는 증가함수를 얘기하지. 증가함수. 점점 커진다는 거야. 큰 놈 들어가면 큰 결과가 나온다는 거니까. 반대로 x1과 x2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결과를 봤더니 작은 놈이 들어가니까 더 커져 버린다면, 이렇게 된다면 얘는 뭐 감소함수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수원과 수투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함수도 있거든. 요 증가와 감소가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는 거야. 1학년 때에는 별로 안 중요한데 2학년 이상부터는 요 증가인지 감소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거까지 좀 기억해 놓지 않는 거죠. 기억해 놓지 않는 거. 그래놓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 내가. 1번부터. 오늘은 뭐 우리 윤서 같은 경우 어제 시험이 끝나갖고 내가 억지로 부른 건데 어쨌든 첫날이잖아. 시험 끝나고 첫날. 사후보 같은 경우에 내가 목요일날 빼줬으니까 첫날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해서 사후보는 빡빡 눌러갖고 수업을 원래 해야 되지만 이 망할 결석생들과 윤서가 있어서 오늘은 조금만 할 거야. 원래 우리 6시까지지만 6시까지 안 할 거야. 내 생각으로 한 5시 정도면 오늘은 끝내줄 거고 크레딧도 없고 주말을 즐겁게 보내세요. 집에 가서 또 난 공부하고 싶었는데 저 새끼가 공부를 안 시켰다라고 하지 말고. 오늘 날씨도 좋더만.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잖아. 자, 1번입니다. x는 0과 1과 2. 그 다음에 y는 0, 1, 2, 3, 4, 0, 1, 2, 3, 4 돼 있었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 걸 찾으래.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 걸 찾으래. 분명히 함수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정의역이 중요하거든. 정의역은 쏴야 되는데 한 발씩 쏴야 되는데 타겟이 있어야 쏘는 거지. 타겟이 있어야 쏘는 거야. 기억 같은 경우를 보면 f라는 놈이 x, 그러니까 여기 0과 1과 2가 있었으면 0 집어넣으면 0 되겠지. 1 집어넣으면 1 되겠지. 2 집어넣으면 2 되겠지. 이 0과 1과 2가 있냐고. 있잖아. 있으니까 함수지. 있으니까 함수야.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x 더하기 3 gx라는 놈이 x 더하기 3이야. 그림 그려서 바로 해볼게. 0, 1, 2가 있었고 0, 1, 2, 3, 4인데 0 집어넣으면 3 되고 1 집어넣으면 4는 돼. 근데 5가 없어. 2가 못 쏘는 거지. 2가 못 쏘기 때문에 이건 함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hx는 2x 빼기 1이어가지고 마찬가지 0과 1과 2가 있고 0과 1과 2와 3과 4가 있었는데 2가 들어가면 3 되고 1 들어가면 1 되거든. 0 마이너스 1이 없어가지고 0이 못 쏘는 거지 지금은. 그래서 함수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을 보면 ix 요놈이 x제곱인데 마찬가지로 0이 들어가면 0 될 것이고 1 들어가면 1 될 것이고 2 들어가면 4 되겠지? 여기 2하고 3이 있어갖고 이렇게 다 쌌으니까 얘도 함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다음 두 번째 분할되어 있는 형태가 함수인데 fx라는 놈이 두 개로 분할되어 있어가지고 2x 빼기 1과 마이너스 1이었는데 x가 양수일 때는 요 식에 집어넣으라는 거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로 써버리라는 거거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과 f의 2 마이너스 1 음수니까 그냥 요거는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무조건 상수함수 형태로. 2는 0보다 크니까 위에 거에다 집어넣었더니 3 되는 거지. 2가 들어가서.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예요. 라고 말하면 되는. 세 번째. 정의역이 이제 연속 구간으로 0부터 4까지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럴 때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f야.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다는 거지 지금. 그래놓고 fx를 ax 더하기 b라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공역과 치역이 같대. 직선이면 a가 음수일 때는 오른쪽에 내려가고
a가 0일 때는 평행선이 되고 a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에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제 요거 뭐야 그 a 곱하기 근데 여기서 지금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는 절대로 0이 아닌 거지. 이건 볼 필요가 없네. 이거는 볼 필요가 없고. 요 두 개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범위가 0과 4 사이야. 0과 4 사이. 여기에 x가 0이 있다면 이쪽에 x가 4가 있다면 마찬가지 y 값도 이게 지금 그냥 같다는 거니까 y 값도 이게 y가 0이 있고 여기에 y가 4가 있는 형태라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만약에 함수가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그러면 이게 좀 함수가 돼야 하니까 세로줄을 그어볼 거거든. 근데 여기 있는 여기는 분명히 만났어. 이렇게 요 영역 내에서 만났어. 하지만 여기는 영역 내에서 만난 게 아니지. 영역 밖에서 만났어. 그 말은 타겟이 없다는 거지. 이만큼의 x들이 못 쏘은 거야. 쏘고 싶은데 함수가 안 돼버리는 거지. 이 경우는. 그렇다면 만약에 요렇게 지나갔다면 이제는 y쪽이 남아있는 거지. y쪽이 이제 가로줄 그었더니 여기가 못 만나는 거야. 여기가 밖에서 만났잖아. 영역 밖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y가 남았다는 거야. y가 남았다는 소리는 공역과 치역이 다르다는 거지. 공역과 치역이 다르다는 거야. 이것도 안 되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x가 0이고 x가 4고 그러니까 y가 0이고 y가 4라면 x랑 y를 다 소비해야 되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요런 직선이었거나 아니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요런 직선이었다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 너무 쉬워서 0,0이랑 4,4를 지나는 점이니까 이거는 y는 x잖아. b가 0 돼버렸잖아. 근데 b도 0이면 안 되잖아. 요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얘라는 거지. 얘. 0,4를 지나가 b가 4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4,0을 지나가 4,0 그러면 4를 집어넣었을 때 0 돼야 되니까 4a 더하기 4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었고 fx라는 놈이 마이너스 x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a 더하기 b 하라고 했으니까 3이겠죠? 그 다음에 4번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잖아. 이 말은 xy에 뭘 넣든 무조건 성립한다는 소리지. xy에 뭘 넣든 무조건 성립한다는 소리여가지고 x 더하기 y가 fx하고 fy가 된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분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함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분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함수는 항상 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값을 찾아야 돼. 기본값을. 그 기본값을 어떻게 찾냐면 f라는 놈 속에 들어있는 요것도 있어요. 요거하고 들어가 있는 것들 모두 다 이 세 개가 다 똑같아지는 숫자가 뭘까 생각하는 거야. x 더하기 y하고 x하고 y가 같아지는 수 0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0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개가 같아지는 수였던 x랑 y에다가 0을 한번 넣어봤어. 그랬더니 F0은 F0 더하기 F0이잖아. 결국에 기본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0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일단 요거는 우리가 찾아야 돼. 요거는 항상 저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놈 지금은 x 더하기 y, x, y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놈들이 같아지게 만들어지는 수를 찾는 거야. 그놈들이 같아지게 만들 수 있는 수. 그래서 그 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기본값을 찾아. 일단 그래 놓고 F1 값이 3이래. F1이 3이야. 그러면 요 1을 이용해갖고 지금 다 더하기로 돼 있잖아. 1에다가 뭔가를 더해갖고 0 될 수 있는 수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그래서 F에다가 1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그것이 F1과 F 마이너스 1 될 거라 생각을 한 거고 얘가 지금 F0이잖아. 그렇게 반대되는 값을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는 거. 그래서 이게 0이었고
요게 3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3이구만. 이렇게 찾아가는 거라고. 그랬을 때 이제 F2도 찾으라고 했으니까 F2라는 놈은 1 더하기 1이겠죠. 요것은 F1과 F2를 더한 거지. F1은 3이 됐으니까 6이네. 지금 얘하고 얘를 더하라고 한 거지? F-1과 F2 F-1과 F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6 해가지고 3이다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고, 좀 내가 좀 센스가 막 철철 넘쳐. 센스가 넘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더한 것이 요건 거 알잖아. 마이너스 1과 2 더하면 1이잖아. 그잖아. 여기서 요 안에서 마이너스 1과 2로 생각해버리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과 2를 더하니까 1 돼버리잖아. 그래서 F1이다라고 생각해도 된다고요. 어쨌든 3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풀든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어. 그 다음 5번. 좀 더운가? 나만 더운가? 화가 난 건가? 아닌데. 지금 갑자기 화가 난 게 없잖아. 자, 5번이에요. 5번. 정의역이 0과 1이야. 그럴 때 fx라는 놈은 ax 더하기 b였고, 그 다음에 gx라는 놈은 x제곱 빼기 1이에요. 근데 저 정의역 내에서는 fx와 gx가 같대. 그러니까 일단은 정식 방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같다고 했으니까 f0과 g0이 같다는 소리고 f1과 g1이 같다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정식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0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지. 1을 집어넣었더니 a 더하기 b가 0인 거지.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a가 1이겠네라고 찾는 게 정식 방법인데, 이제 이걸 반대로 물어보는 경우가 뭐냐면 이 두 개의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정의역 구하라고 할 수 있다고. 반대로. 이 두 개의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정의역을 구해보시오 라고 했다면 이제 이 둘을 연립해가지고 교점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 말을 이렇게 집합 섞어가지고 어렵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 두 놈의 교점 찾으시오잖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지금은 문자가 한쪽으로 두 개나 섞여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을 거야. 지금은.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a 곱하기 br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겠지. 그 다음에 6번 1대1 대응인 걸 찾아보래. fx는 x 맞지? 별 것도 없지? 별 것도 없어.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fx는 x제곱 얘는 이렇게 돼 있잖아. 가로줄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있고 안 만나는 것도 있잖아. 아니지. 디귿을 보면 f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잖아. 가로줄 그으면 전부 두 점 한 점에서 만나지? 그래서 맞다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을 보면 fx는 절대값 x. 이거 v자 나오잖아. v자 나오는지 모르지. 진우도 모르나? v자 왜 나오는지 윤서도 모르나? 좋아. 윤서는 나한테 안 들었을 수 있지만 가율이 적어도 한 번, 진우 적어도 2번 나한테 들었어. 오늘 설명하는 게 마지막으로 이 절대값 함수를 설명하는 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절대값 함수 한번 정리 좀 하자고. 정리 좀 해요. 정리를 하기 전에 3시 반에 누가 온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러 가야 돼서 내가 지금 잠깐 갔다 올 건데, 여기 이제 그래서 미안하지만요. 여기 뭘 해보냐면 지금 부를 테니까 좀 체크 좀 해봐.
뭐 너무 쉬워서 화날지 모르겠지만 10번 바로 뒤에 10번, 14번, 17번 그리고 21번 그리고 22번과 25번까지만 22번과 25번까지만 이렇게 6문제거든? 하고 있어봐. 금방 오겠어. 등장. 좀 이따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 하던 가자고. 다시 앞으로 가서 절대값 함수 정리하자고. 자, 절대값 함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무엇이냐? 또 fx라는 함수가 있었어. 요거 그냥 원래 직선으로 하면 좀 이렇게 그냥 꺾이기 때문에 헷갈리거든. 그래서 직선이 아니라 2차 함수로 설명을 해볼게.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였어. 절대값 함수는 4가지 형태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로 식 전체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y에만 절대값을 씌우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 x에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섞어버린 거지. y쪽에 절대값이 들어가는 경우와 x쪽에 절대값이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기본적으로 얘기할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하고 세 번째야. 왜냐면 저 둘만 함수야. 저 둘만. 두 번째랑 네 번째는 함수가 안 되거든. 될 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함수가 안 돼. 왜냐면 세로 줄 그어봤더니 안 만나거나 두 점 이상에서 만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함수는 아닐 거야. 그래서 첫 번째랑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이 중에서도 첫 번째 있는 거. 저게 가장 쉬우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첫 번째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세 번째도 알았으면 좋겠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등장하는 거니까 결국엔 다 알으라는 거지. 다 알으라는 거야. 어쨌든 뭐 그렇게 어려운 놈은 아니라서 우리는 절대값을 풀어내야, 그러니까 없애버려야 뭔가를 한다고. 그래서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을 얘기할 건데 우리가 절대값을 없애려고 하면 요 안에 들어있는 놈이 양수냐 음수냐를 보지. A가 양수면 그냥 A라고 쓰잖아. A가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양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마찬가지야 저것들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거의 경우 fx가 0보다 크냐 작냐를 보라는 거니까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면 그럼 그냥 얘가 되겠지. 두 번째로 fx가 0보다 작다면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fx가 되겠지. 요 마이너스를 양쪽에 곱했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지금 모양은 이거지만 사실은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얘는 그냥 그리면 된다는 거야. 근데 얘는 y가 마이너스 y로 바뀐 형태로 그리라는 거지. y가 마이너스 y로 바뀐 게 뭐예요? 이 사람 시험도 봤으면서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는 게 뭐예요? 정말 몰라? x축 대칭. x축 대칭. 윤서야 자꾸 인사하지 말고 착한 거 알아. 한 번만 해. 두 번 하면 혼난다.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는 게 x축 대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fx가 0보다 작을 때는 x축 대칭을 해서 그리라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기준이 되는 게 fx였기 때문에 fx가 0보다 크다 작다 fx가 0보다 크다는 이것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지. 얘가 지금 fx가 0보다 클 때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반대로 0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지금 fx가 0보다 작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얘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0보다 큰 곳이라고 했던 저 녹색은 그냥 그리면 돼. 이렇게 그대로. 보라색은 이렇게 하라는 거지. 보라색은 x축 대칭을 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간다고. 반대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으면 일단 그냥 그려. 그래놓고 이 x축보다 아래에 있던 놈을 지워버리면서 이렇게 접어 올려주면 된다는 거야. 가장 쉬우면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얘는. 그 뒤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함수들 거기다가 막 절대값 씌워갖고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그냥 그렸다가 x축보다 밑에 있는 것만 접어 올리면 되는 거야. 무조건. 꼭 알아야 되는 놈이고 그다음 두 번째 놈을 보면 이제 말씀드린 y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를 보는 거지. 첫 번째로 y가 0보다 크다면 마찬가지 그냥 하면 돼. 두 번째로 y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y가 fx가 되는 형태네. 어째 이상하게 이거랑 같아 보이잖아. 하지만 달라. 왜냐면 여기서는 y쪽에 절대값이 붙었지. 그럼 반대편에 있는 fx를 생각을 해보면 fx가 음수일 수 있겠냐고. 절대값은 fx야. fx가 음수일 수가 없잖아. y에다가 뭔 짓을 해도 무조건 양수 아니야. 그렇지? 그 말은 fx가 음수일 수 없다는 거야. 그 말 다시 말해서 fx가 음수였던 모양 저기서의 보라색 없다고. 보라색 모양 자체가 없다는 거야. 얘는. 그렇다면 요놈을 그릴 때는 뭐 여기는 그냥 그릴 거야. y가 0보다 크다 작다의 기준은 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놈과 아래에 있는 놈 말하는 거지. 위에 있는 놈 그냥 그리래. 그냥 그려. 아래에 있는 놈 x축 대칭해서 그리라는데 fx가 음수였던 모양 말고
양수였던 모양을 그냥 대칭해서 그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진다. 왜냐하면 두 번째 거에서는 fx가 음수였던 모양 자체가 없어. fx가 음수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요거 지금 y에다가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하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3 넣었을 때가 같잖아. 절대값 때문에. 그러면 0일 때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과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저놈을 그릴 때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던 y값이 0보다 컸던 때만 그려갖고 반대편은 요거 대칭하면 되는 거야. 요거 대칭.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럼 제가 함수가 아닌 거죠? 함수 아니지. 세로를 그었을 때 막 부정에서도 만나고 안 만나는 데 있고 막 그러잖아. 함수가 아니야. 그냥 모양만을 생각하는 거지. 모양만. 그럼 세 번째 있는 놈을 보니까 마찬가지 이제 x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면 그냥 y는 fx가 되겠지. y는 fx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 x가 음수라면 y 안에다가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위에 거는 똑같은 그냥 그리면 돼. x가 0보다 크냐 작냐의 기준은 이거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지. 오른쪽은 그냥 그리래. 오른쪽은 그냥 그려. 왼쪽은 자 마찬가지야. 여기 x에다가 내가 뭔 짓을 해도 양수돼버리지. 그러니까 x가 음수였던 모양, x가 음수였던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 모양이 없는 거지. 저 모양 자체가 안 생기는 거야. 내가 아무리 저 x에다가 무슨 짓을 해도 실수를 집어넣는다는 전제하에서 무슨 짓을 해도 저 노란색 모양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 x에다가 1 넣을 때, 2 넣을 때, 3 넣을 때 하고 마이너스 1 넣을 때, 마이너스 2 넣을 때, 마이너스 3 넣을 때 똑같잖아. 그러니까 요거 지금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기 때문에 y축 대칭을 하는 소린데 뭘 y축 대칭할 거냐면 지금 그린 거 요거를 y축 대칭한 요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엉덩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요거를 기준으로 요 y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겠다는 거지. 플러스를 넣었을 때와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똑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A의 경우는 오른쪽을 그려놓고 왼쪽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아니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던 게 양수일 때만 그려가지고 반대편을 똑같은 모양으로 복사한 거지. 대칭 이동시킨 거잖아. 네 번째 똑같다는 거야. 네 번째도. 근데 지금은 x에도 절대값이 있고 y에도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x, y가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x가 양수고 y가 음수일 때, x가 음수고 y가 양수일 때인 네 개의 사분면이 따로따로 그려진다는 거지. 네 개의 사분면. 그래서 네 번째 경우는 이거랑 똑같이 생각을 할 거야. 절대값 안에 들어있던 게 양수일 때, 그러니까 1사분면일 때를 그려보는 거야. 1사분면이 이렇게 생겼지? 그래놓고 나머지 것들은 x축 대칭 한번 하고 y축 대칭 한번 하고 원점 대칭 한번 하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려진다고 무조건. 근데 이제 두 번째랑 헷갈릴 텐데 달라. 여기는 알파고 베타였다면 요거는 베타하고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지. 2차 함수라서 비슷하게 보일 뿐인 거야. 2차 함수라서 비슷하게 보일 뿐인 거지 다른 거야. 2번과 4번은 모양이 유사하게 나왔을 뿐이지. 자, 직선으로 한 번만 2번과 4번 이것들 한번 그려볼게. 직선으로. 자, y는 절대값 x 더하기 1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냥 x 더하기 1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근데 x축보다 아래쪽은 지워버리고 접어버리면 돼. 이렇게. V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반대로 마이너스 y는 x 더하기 1을 그려보자. y가 양수였던 것만 그리래. y가 양수였던 것만.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요것만 그린 거야. 반대편은 이거 대칭.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 y는 절대값 x 더하기 1. 이제 x가 양수였던 곳만 그릴 거야. x가 양수였던 곳 요거였지? 반대편 이거랑 대칭 이거라고. 네 번째 이제 절대값 y는 절대값 x 더하기 1 요걸 그리라고 한다면 x랑 y가 다 양수였던 1사분만 그래. 1사분. 그래놓고 나머지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까지 되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고.
알았죠? 알았죠? 직선도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 나중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리는 법만 얘기를 할 거야. 까먹을 테니까 분명히. 사람이 다 망각에 너무 그래서 눈서 지금 막 졸려갖고 죽으려 그래. 자, 요것들을 이제 좀 섞어갖고 직선의 경우 이제 좀 뭐랄까 좀 평행이동까지 섞어가지고 문제를 얘기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런 놈을 얘기하려고 해. y는 a로 묶어서 x 빼기 p 더하기 q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평행이동까지 한 거지. 얘는 평행이동까지 한 거야. 이놈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렇게 v자가 돼. a가 음수라면 반대로 뒤집혀 있어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p, q야. 마찬가지 여기가 p, q야. 1차 함수처럼 꼭지점이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2차 함수랑 똑같아. a의 숫자가 커질수록 뾰족해지는 거야. 숫자가 커질수록 기울기가 커진다는 거니까 뾰족해진다는 거. 마찬가지 이것도 숫자가 커질수록이야. 그러니까 0에서 멀어질수록 뾰족해진다는 거. 그거까지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절대값 함수를 다 말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6번에 있는 리을을 보면 6번에 있는 리을을 보면 fx가 절대값 x래. 절대값 x래. 그러면 그냥 이거 0,0 요거 0,0을 꼭지점으로 하고 도입자 그려진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기울기 1과 마이너스 1의 형태로 이렇게 된다는 거를 기억해 달라고. 절대값 함수를 못 그려가고 막 그러면 혼난다. 나중에 이런 것도 해야 돼. 우리는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번과 3번을 섞어버린 거지. 저 상태, 저 2차 함수, 그러니까 fx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요 놈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일단 안을 먼저 하는 거야. 안을 먼저 한다는 게 엉덩이 그리라는 거죠. 엉덩이를 그려놓고 통째로 절대값이 있네? 아래 거 집어줘. 그러면서 여기서 엎어진 엉덩이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함수가 그려지는 이런 놈도 우리는 해야 돼. 시험 때문에 하려면. 징그러운데.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징그러운 거지. 함수야. 뿅 방법에 어쨌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막 섞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하자는 거. 1번과 3번 진짜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7번을 봅시다. 7번. x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요 1과 3 사이에 있는 놈이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를 말하고 있었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야. 정의역과 공역을 얘기해 준 거고 fx라는 놈은 ax 더하기 b고 a가 양수일 때 1대1 대응이 된대. 그럼 아까 우리 칸쳐갖고 한 거 있잖아. 이렇게 여기가 x가 1이고 여기가 x가 3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y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y가 0이래. 요 네에만 x랑 y가 있는 거지.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이 올라가게끔 그려질 거야 분명히. 근데 말했잖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가면 x가 남어. 함수가 아닌 거지. 이렇게 올라가면 y가 남어. 1대1 대응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는 요런 함수가 그려져야지. 그러니까 1,-2 3,0을 만족하는 함수라는 거지. 요 두 점을 지나는. 그래서 1 집어넣어보니 a 더하기 b인데 마이너스 2라 그랬고 3 넣어보니 3a 더하기 b인데 0 된다는 거야. 갖고 빼라는 소리였죠.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가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겠지?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a, b 곱하라니까 마이너스 3 될 것이고 그 다음 8번을 보면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에서 f는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그 다음에 g는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그럴 때 f1과
G5가 똑같아. 항등함수였으니까 얘는 1이지. 들어간 놈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1이라는 소리니까 얘는 Gx라는 함수는 무조건 1이구만. 무조건 1이야. 그랬을 때 F2하고 3배의 G1을 구해보래. F2는 2겠지. 항등함수니까. G1은 무조건 1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5지. 얼마 쉽잖요. 얼마 쉽잖요. 그다음에 9번. 9번을 보면 x가 a, b, c, a와 b와 c, 그다음에 y는 1, 2, 3, a와 2와 3 이렇게 돼 있었는데 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거든요. 일단 이렇게 가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a, b, c가 한 발씩 쏘면 되는 거야. 그렇지? a가 쏠 수 있는 경우 1한테 쏠 수도 있고 2한테 쏠 수도 있고 3한테 쏠 수도 있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b도 마찬가지. 1, 2, 3 중에 아무나 쏘면 되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c도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동시에 쏠 거 아니요. 동시에 쏠 거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경우의 수지. 27가지 형태의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P고 이게 P였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 1대1 대응 A가 쏠 수 있는 건 이제 A부터 쏜다고 생각을 하면 A가 쏠 수 있는 건 세 가지지만 이제 한 놈이 맞았어. 셋 중에 한 놈이 이렇게 딱 맞았어. 그럼 B가 쏠 수 있는 건 둘밖에 없는 거지. 두 가지 경우. 두 놈이 쐈어. C는 남은 거 하나한테 쏠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한 가지밖에 없고 마찬가지 동시에 쏠 거니까 6가지가 되는. 이게 1대1 대응함수의 개수를 얘기하는 Q가 될 것이고 상수함수 뭐 A, B, C가 여기 있는 A하고 B하고 C가 전부 다 1한테 쏘는 경우 있을 것이고 A하고 B하고 C가 전부 다 2한테 쏘는 경우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 전부 다 3한테 쏘는 경우 있겠지? 그래서 상수함수는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세 개를 더하는 거겠죠. 더하니까 36. 오케이? 겁나 쉽잖아.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를 봅시다. 그냥 66쪽까지 대표 문제하고 상 문제만 골라서 풀어. 66쪽까지 대표 문제하고 상 문제만 풀고 합성함수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테니. 왜냐면 합성함수부터는 저 영상 봐도 멍 때리고 있을 거야. 내려갔다 올게요. 다 풀면 좀 쉬어잉? 다 풀면